11번째로 남자가 그 식상생재가 안 되어 있고 여자는 뭐 재생관, 재생살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남편은 아내에게 잘 대해주지 않게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 대해주지 않게 돼서 서로 간에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게 돼서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뭐 컬투쇼 이야기에 어느 부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냉면을 시켰는데 참 남편이 그 식탐이 많습니다. 아내 화장실 간 사이에 아내 냉면에 있던 계란 반쪽을 그거까지 마주 남편이 입에다 털어놓는, 뭐 짜장면하고 볶음밥을 시키면 아내는 뭐 짜장면밖에 안 먹는데 그걸 갖다가 또 반 정도 빼앗아 먹는, 참 제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마음이 뒤떨어집니다. 참 그래서 뭐 사익감을 맞으려면 그 사익감에게 식상이 있는 사이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식상생재로 자신의 딸에게 잘 대해주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며느리감을 얻을 때는 며느리 사주에 재생관이 잘 되어 있어야 즉 며느리가 관, 남편에게 잘 대해주는, 어느 아내는 내조를 잘해서 남편을 성공시키는, 재생관, 재생살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사주라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좀 알게 되면 우리 인간 생활, 인간 관계, 인간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12번째로 여자 사주의 일지에 이 상관 기운이 강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갖다가 상하게 한다, 관을 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주 일지에 뭐 재성이 있어서 재생관으로 남편을 생해주면 좋은데 그 반대로 남편을 처박는 이러한 상관 기운이 강한 경우에 남편에 대해서 좀 심한 경우에 뭐 저돌적인, 뭐 막말하고 대접이 형편없는, 우스갯소리로 이전에 교직에 있을 때 뭐 여선생님 사주에 이렇게 상관 기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아이고고 남편을 거지 발사계 취급하겠네. 그러니까 그 여선생님 말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남편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여성의 사주에 상관 기운이 강한 여성은 그러한 상관의 역할을 좀 알고 조금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여자 사주에 그럭저럭 참고 지내다가 이러한 상관 기운이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에서 강하게 들어올 때 남편을 처박는 일이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주 내에 재성이 없는 경우에, 재성이 있다면은 여성 사주에서 이 상관 생재로 나아가게 되는데 재성이 없으니까 그 탈출구가 없이 그냥 관을 갖다가 처박는, 사주에 식극관이라고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이 관을 갖다가 처박게 되는 일로 표출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갖다가 처박는 것이 상관이고 이 편관을 처박는 것이 식신이 되겠습니다. 음양이 같았을 때 더 심하게, 무자비하게, 완벽하게 제압을 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주 내에 편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식신이 있어서 식신 제살로 그 편관을 통제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그 반대로 여성의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이 상관이 있게 되면은 정관을 갖다가 처박게 되니까 그 경우에는 상관이 조금 미약한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재성이 있는 경우에 그 기운이 상관생재로 재물을 벌어들이는 쪽으로 표출되면 직접적으로 남편인 관을 공격하는 기운이 약화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상관 기운이 강한 아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뭐 싸우고 말고 할 시간 여유가 없겠죠. 또는 여성이 뭐 전문직 직업을 가져서
뭐 하루 종일 어느 뭐 누구랑 상담을 한다.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떠한 자신의 기운을 그런 상담하는 일에 다 쏟고 나면 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남편한테 어떠한 자신의 길을 발산할 그럴 여력이 좀 얻게 되겠죠. 그래서 상관성이 강한 여성일수록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문 직종에 다니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예, 아내에게 있어서 상관이 있고 재성이 있어가지고 상관생제로 나아가면 좋은데 운에서 비겁운이 오게 되면 이 재성이 좀 약화가 됩니다. 반면에 비겁이 식상을 생하게 돼서 이 식극관으로 즉 상관이 관을 치는 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세상의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가 모든 것은 다 변한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지원국에 팔자가 있지만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러한 어떤 오행의 기운이 들어오다 보면 어떤 특정 기운이 강해져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사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저 안 하던 행동을 아내가 왜 할까? 예, 사주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는데 그 어느 주부가 남편이 뭐 육군 대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하다가 이 상관기운이 오게 되면 남편이 뭐 까닭없이 배기 싫어지거나 좀 남편을 밀어내는 힘이 좀 강해지니까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언제가 해당되는지 좀 말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대운 세운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그 상관운이 아주 강하게 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맞다고. 그러니까 그 2014년에 까닭없이 남편이 좀 배기 싫어지고 남편한테 저항적인 대드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했었다. 그때 이혼까지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식상기운이 강해서 식상생제가 잘 되는 여성들의 경우에 생활 전선에서 돈을 벌 수 있기에 뭐 커리어 우먼 독립적으로 설 수 있기에 이혼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보통 그 식상이 강한 여성들이 즉 상관이 강한 여성들이 이혼을 아무래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혼하고 나서도 자신이 식상이 강하니까 자신의 활동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일간이 좀 신약하거나 이러한 식상의 기운이 좀 부족한 여성들이 혼자 독립할 이러한 마음을 쉽게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할수록 반면에 이혼 가능성도 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상이 있으니까 뭐 자신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내가 남편한테 굳이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예, 좀 안타까운 일로 지금 여교사 가운데 그 노처녀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남자하고 월급 뭐 똑같이 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봉급 타는 거로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어. 내가 왜 시집가서 시부모 모시면서 고생해야 돼?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어디 가서 마음에 맞는 남자하고 뭐 데이트하고 적당히 즐기다 오면 되지. 내가 결혼을 왜 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러한 여성일수록 중매준다 그러면 첫 질문이 그 사람됨이 어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첫 마디가 신랑감이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뭐 여교사보다 높은 전문직에 뭐 의사다, 판검사다 그러면은 조금 달려들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급공무원 한다. 양에 안 차서 뭔 구급공무원 가지고 덤벼들어? 이렇게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예, 이렇게 식상이 강한 여성일수록 표출력, 행동력이 활발하고 높기에 자신을 드러내고 새로운 이성을 찾아 나설 수가 있겠습니다. 식상이 많은 여자들은 뭐 이혼하고도 금방 새로운 자신의 짝을
찾아 나섭니다. 여자 사주에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좀 떨어져서 좀 조용히 그냥 혼자서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예, 식상이 강한 여자가 좀 섹스 어필하고 바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대운과 세운에서 또 식상운이 온다면 더 한층 왕성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예, 13번째 여자 사주에 임수 계수 일간으로 관성이 토인 사주가 있습니다. 예, 사주적으로 진술 충미는 삼합이나 방국, 육합 등 다른 오행으로 변하기에 진정한 토로서의 참다운 역할이 좀 뒤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토라면은 진토지만 무늬만 토지 신자진으로 합쳐질 때는 수로 변하고 인묘진의 방국이 될 때는 목으로 변합니다. 또 진유 이렇게 육합 때는 또 금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토가 토의 노릇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술토는 인옷을 이렇게 삼합이 됐을 때는 화로 변하고 신유술 방국일 때는 금으로 변하고 육합일 때 묘술 이때는 또 화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술토가 토의 노릇을 하는 기간이 좀 짧은 거죠. 축 또한 사유축 했을 때는 금으로 변하고 해자축 했을 때는 수로 변한다 하겠습니다. 미토도 해묘미 삼합일 때는 목으로 변하고 사오미 방국일 때는 화로 변하고 또는 육합에 오미 했을 때는 화로 변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자 사주의 임수 계수 일간은 관성인 토가 토 역할을 잘 못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니까 조금 안 좋다 하겠습니다. 14번째 여자 사주에 인성의 기운이 여러 개로 강한 경우에 사주적으로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정관이나 편관에 관살의 기운을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즉 관살의 힘이 좀 무력화되는 남편의 직이나 지위가 허접해지게 되는 특히 사주 내에 이 관살이 통근이나 투관이 되지 않은 약한 경우에 남편이 더욱 무력화된다 하겠습니다. 이 설기가 되니까요. 이 사람이 설사 쫙 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듯이 설기라고 해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예, 제가 그 텔레비에 봤는데 그 어느 암캐가 산속에다 새끼를 놔두고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시장통에 와서 좀 얻어먹고 가다가 그런데 그 암캐가 살이 아주 쭉 빠졌더구만요. 그 새끼 한 5-6마리에게 젖을 먹이다 보니까 자기 몸이 굉장히 좀 약해지는. 예, 여성이 아내가 음간이라고 쳤을 때 남편의 어떤 직이나 형편이 어렵게 되면은 이전 같으면 일부 종사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과 합심해서 어려운 것을 타파하고 난국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데 요즘에 이 젊은 신세대 주부 아내들은 참 남편이 어려운데 빠지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둥지를 찾아서 떠나가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IMF 때 이혼한 수많은 안타까운 그러한 가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질 때 합심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상적인 세계고 여성의 경우에 음간이기 때문에 더 세가 강한 그러한 쪽으로 날아가게 된다 하겠습니다. 15번째로 식신이 너무 강해서 편관을 억누르는 게 너무 지나친 제살 태과의 사주가 있습니다. 또한 상관이 너무 강해서 정관을 억누르는 상관 경관의 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사주에서 관이 있는데 그 관이 너무 제압을 당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아주 무력화되고 아주 보잘것없게 된 사주가 있습니다. 요거 사주 명절을 띄워놓고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각 항목별로 자세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이나 살이
즉 정관이나 편관이 좀 무력화됐을 때 남편의 직이나 신분이 추락하게 되고 남편의 역할이 쪼그라들게 되어서 그것을 마다하고 떠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에게 인성은 남편의 복이 이르는 통로라 하겠습니다.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관의 기운이나 살의 기운이 자신한테 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지나치게 많아서 강력하게 설기시킬 경우에 속된 말로 남편의 등골을 빼먹는 여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있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의 집사람 사주를 예를 들자면 집사람이 월지에 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 사주에 인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 사주에 요 신금이 있는데요. 이 신금을 갖다가 월지 오화가 있어서 편관이 강력하게 견제를 하는데 이 편관을 갖다가 인성, 즉 토가 3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화가 화생토로 이렇게 살인상생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의 사주에서 편관이 이렇게 강하게 있지만은 그러한 편관의 폐해를 거의 입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 편관이 이렇게 월지에 있었길래 망정이지 다른 곳에 있었으면 이렇게 편관인 제가 아주 공공한 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인성이 하나나 둘 정도 반드시 있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남편의 복이, 남편의 기운이 자신에게 이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내의 사주에는 반드시 재관이 있어서 재생관 또는 재생살로 이 관을 갖다가 좀 키워주는, 관을 좀 받드는 이러한 사주가 좋다 하겠습니다. 남자의 사주에 있어서도 반드시 재가 있어야 재생관으로 아내의 도움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16번째로 지지가 연월 일시가 이렇게 삼합이나 반국 등으로 둘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 이혼하게 돼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또는 본 남편 외에 애인을 두게 되는 일로도 실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유년, 개축월, 경술일, 무인시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여자 사주가 아니라 바로 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과 월에 이렇게 사유축에 반합이 있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일지와 시지에 인호술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랬을 때 두 집 살림이나 아니면 애인을 두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천간에서 비견겁제가 있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이혼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에 바로 옆에 겁제 경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금이 요 편관 오화를 오히려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에 겁제가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관이 중첩되어 있을 때 자신의 남편이 옆에 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떨어져 있는 쪽으로 또 갈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여자가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남편의 사주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라면은 남편 사주에 재성이 없거나 또는 재성이 고립되어 있는 경우의 사주,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재성이 없다 그러면 아내와 인연이 좀 뒤떨어지는 팔자, 또 재성이 고립되어 있다면
아내가 뭐 아프거나 떨어져 있게 되거나 같이 살게 되면은 폭력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남편의 사주에 재성이 고립되어 있을 때 또는 재성이 아주 무력화되어 있을 때 그러한 재성이 살아남기가 힘들기에 어찌 보면은 여자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이혼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실제 명조를 사례로 들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의 사주에 대운이나 세운 등에서 재성운이 왔을 때 연분을 맺게 되었다가 운이 닿으면 연분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여자의 사주에 대운, 세운 등에서 관성운이 왔을 때 인연을 맺게 되었다가 운이 닿으면 연분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주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사주적으로 관성운이 오지 않더라도 뭐 식상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 식상운은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식을 보려면 님을 봐야 뭐 뽕을 따듯이, 말이 맞나요? 뭐 뽕을 봐야 님을 따는 건지. 운에서 자식의 운이 왔다는 것은 그 자식을 두게 될 수 있는 관성운에 남자가 같이 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식을 낳고서 관운이 없다 보니까 남자는 떠나가고 뭐 자식만 키우게 된다든지 이렇게 실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가급적 신살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주 내에서 도화살이 많은 경우에 흔히 자오묘유, 각 계절의 왕지가 도화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주 내에 도화살이 많은 경우에 여러 남자의 접근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남자들에게 좀 시달리게 되는, 제가 사주에 지지에 자오묘유가 이렇게 다 있는 여성하고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 아주 섹시하게 좀 느껴졌던,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 여자 사주에 이렇게 도화살이 있다는 거는, 제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어느 분이 도화살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저는 그 고소영이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고소영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뒤에 아우라가 있더라. 제가 봤을 때도 여러 탤런트들이 있는데요. 고소영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니까 신은 모르지만 연월 1에 신기하게도 다 이렇게 도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성의 사주에 도화살이 좀 이렇게 강하게 있을 때 어떠한 미모가 뛰어난다든지 뭔가 좀 남다른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되게 말해서 여자와 접시는 굴리면 안 된다. 깨진다. 이 좀 여인의 미모가 뛰어나다 보면 여러 남자들이 이렇게 덤벼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양귀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양귀비는 원래 그 당나라 현종의 아들의 비였습니다. 즉 며느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당나라 현종이 자기 그 부인이 죽고 조금 외롭게 지내는데 어느 해인가 그 생일에 이렇게 며느리들이 헌수 술잔을 올리면서 좋은 말을 해주는데 다른 며느리들은 이렇게 했는데 양귀비가 술잔을 바칠 때 현종의 눈이 반짝 빛납니다. 그걸 옆에서 고력사가 딱 캐치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들 수왕을 먼 변방으로 너 혼자 가야 된다 쫓아보내고 며느리인 양귀비를 가로챕니다. 황제는 무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황제는 무치. 이걸 들먹이면서 양귀비를 갖다가 소나기에 넣게 되죠. 우리가 미인 박명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옅을박자입니다. 미인은 목숨이 짧다. 이런 해석보다는
미인은 뭐 팔자가 좀 기구하다. 예, 팔자가 좀 엷다. 예, 양귀비가 대표적인데 뛰어난 미모로 인해서 남편을 떠나서 시아버지하고 살게 되는, 예, 그러다가 또 뭐 알록산하고 눈이 맞았는지 어찌 됐는지 알록산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알록산이 뭐 양귀비를 차지하려고 난을 일으켰다. 이 양귀비가 현종을 따라서 파촉으로 도망가다가 군사들이 그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비단에 목졸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 뭐 여인의 미모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뭐 여러 남자를 만나게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사가 이러한 미인에게 많은 남자들이 꼬여들게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19번째, 또 신살 측면에서 이 고란살이라고 있습니다. 외로울 꽃자 난세 란자 해가지고 혼자서 외롭게 좀 슬피 소리내어 우는 새처럼 쓸쓸하고 처량한 여자, 독수 공방하는 남편복이 없고 뭐 이혼이나 사별하게 되는 그러한 사주의 일주가 있습니다. 주로 여성에게 이러한 영향력이 좀 큰데요. 갑인일, 을사일, 또 정사일, 무신일, 신의 일에 태어난 여자의 경우에 고란살이 있다, 이렇게 사주의 신살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공통점으로 이 관성이 인신사에 이렇게 사생지에 이 지지가 놓이게 되고요. 이 관성이 절지나 사지가 되는 일지가 되겠습니다. 즉 갑인일주라면 갑목의 관성은 금금목으로 금이 되겠습니다. 금이 가을의 기운이 이렇게 인목의 봄의 기운에 되면은 절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또 을사일의 경우에도 을이 목이기 때문에 금금목으로 금이 관성이 되는데, 경금은 생지, 양생음사, 양이 생하는 곳에 음이 죽는다. 이 신금인 경우에 사에 있어서 사지가 되겠습니다. 또 정사일의 경우에도 화니까 수국화, 임수나 계수가 관이 되는데 계수의 경우에 사화가 사지가 되겠습니다. 또 무신일의 경우에 무토니까 목국토로 목이 관성이 되는데 목의 기운이 가을의 기운인 신금을 만나면 절지가 되겠습니다. 신의 일도 이 신금의 관성이 화극금으로 화가 되는데 이렇게 해에 있게 되면 화인 관성인 병화가 절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관성이 아주 무력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관성인 남편이 보잘것없고 좀 하찮은, 몸이 아파서 골골 거린다든지 뭐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이러한 관성의 힘이 아주 미약하게 되는, 따라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존재 가치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고란살은 배우자궁에 배우자가 즉 관성이 무력화되고 약화되고 보잘것 없게 되는 신살이지만 뭐 그럴싸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강한 성격에 뛰어난 처세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강한 성취욕과 독립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나 목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고자 하는, 지나치게 신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 신살 측면에서 일지와 월지에 뭐 형충파해가 있거나 뭐 원진살이 있거나 귀문간살이 있거나 뭐 과숙살, 고진살, 뭐 곡각살 또는 인사신 삼형살, 축신 및 삼형살이 있게 되거나 뭐 자묘 형살 등등 이러한 것이 일지와 특히 그 월지에 이렇게 서로 이웃해 있을 때 사주 구조상 안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주 명제의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여자가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주 명제의 사례를 들어서 여기 칠판을 활용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사주 명제를 다양하게 예시로 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홍순회 박사 TV 사주 꿈의 몽 장명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